건강한 밥상.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호 간사입니다. 오늘 진짜 많이 추웠죠? 네, 오늘 정말 매섭습니다, 추위가. 네, 정말 춥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꿈꾸는 협동조합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밌어요. 네.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재밌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주셨던 음식 궁합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퀴즈도 낼게요. 네. 상품도 준비되어 있는. 네,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죠. 네. 이건 음식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오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비 오는 날 회 먹지 마라. 맞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거 어때요? 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회를 오해 좋아하죠. 속에서 항상 사셨을 것 같은데. 네,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회를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꼭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비 오면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바닷물이 순환해서 가라앉아 있던 세균 등 유해 물질이 떠오르고 이걸 물고기들이 먹게 되니까 그 물고기를 회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속설이죠. 완전 오해인데 사실상 그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박사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바닷물의 순환은 비 때문이라기보다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바닷속에서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정화작용 등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네.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리는 거는 이제 여름철이 그래도 대부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냉동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식재료가 이제 쉽게 부패를 하니까 그리고 뭐 소나기나 이런 비에 젖은 생선회를 먹어보면 약간 물기가 좀 머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상대적으로 맛이 안 좋으니까 이런 이제 속설들이 나돌고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진이 실험을 직접 해봤대요. 네. 넙치의 살을 식중독균에 오염을 시켜 겨울철 평균 습도 40%, 네. 여름철 70%, 비 오는 날 90%에서 각각 배양을 해봤더니 어떠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 네, 식중독균의 활성화는 비가 오는지 여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럼 네. 괜찮군요. 네. 근데 비 오는 날에도 회가 먹고 싶다 한다면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괜찮대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별로 차이가 없군요. 네, 일본산만 아니면 이제 괜찮아요. 맞아요. 일본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은 네.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녁에 과일 나 다이어트해서 안 먹을 거야 이러면 과일은 살 안 쪄. 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일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나요? 네, 이것도 전형적인 오해이고 다이어트의 실패를 불러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찌는군요. 네, 100% 찝니다. 이럴 수가. 과일에는 물론 이제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많고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살을 안 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생각보다 높은 열량이 있는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한 개는 오이 6개에 해당하는 진짜요? 네, 바나나 먹으면 어쩐지 약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포도 한 송이는 당근 5개 정도? 네, 그리고 사과 하나, 그러니까 저희 손바닥에 잡힐 만한 크기의 사과 하나는 네. 100kcal로 밥 한 공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리고 웬만한 단맛을 느끼는 과일들은 살을 찌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과일의 단맛의 주성분인 과당은 체지방으로 쉽게 변하는데 네. 사과, 포도, 바나나, 토마토 등에는 과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네, 뭐 수박이나 저는 정말 웃긴 게 수박 네네. 정말 달잖아요. 달죠. 딸기도 정말 잘 달잖아요. 요즘에 또 네. 딸기, 귤 이런 데가 많이 나올 텐데. 딸기는 봄에 나오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하우스 딸기만 먹나 봐요. 그렇죠. 하우스에서 네. 나오는 딸기는 지금 철이죠. 네. 네, 근데 이런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과당이 적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탑3가 있는데, 네. 수박, 딸기, 귤이에요. 오. 근데 다행히 다들 과당이 적네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과당이 적네요. 아침에 사과 드신 분들에게는 해가 아침이 금사과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점심은 은사과, 저녁은 독사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간사님은? 저는 또 과일을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감은 정말 좋아해요. 감을 좋아하시는구나. 제 주변에 또 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감이 정말 지금 좋은데. 감이 나올 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감 한 개는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비슷한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오이로 따지면 20개를 먹은 거랑 똑같은. 아, 진짜요? 네, 여기. 와. 네, 저는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고 있었네요. 이러니까 살이 안 빠지네요. 그렇군요. 낭만고양이님도 네. 반건시감 엄청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엄청 먹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밥 한 공기를 엄청 드시죠. 엄청 드시는 겁니다. 감이 또 그렇게 꿀맛이 나는 이유가 좀 당이 높은가 봐요. 그쵸? 네. 열량도 높네요. 두림백돌이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에요. 맞아요. 모든 먹는 양이 문제죠. 네, 맞습니다. 아, 나 물만 먹어도 살쪄라고들 하시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찔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트륨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나트륨의 영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해들 하나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회? 먹어도 괜찮다. 네. 과일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 맞습니다. 아니다. 찐다. 였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나 고기 절대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의 적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살 빼려면 고기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때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양은 차치하겠습니다. 네네. 양은 뭐 적당히 먹어야죠. 네. 근데 육류 섭취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건 정말 막연한 오해고요. 네. 최근에 서구에서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채식이 주는 그 건강 기능만 강조되다 보니까 육류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식습관 문제를 보면은 섭취 열량의 거의 50에서 70%를 탄수화물 과하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 쌀이 때문에 탄수화물이니까. 육류랑 아무 상관없이 그런 영양소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육류 섭취량은 지금 현재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분만 지금 조사를 했는데 네. 권장량이 60% 정도밖에 안 먹고 사실상 육류 소비가 대만과 일반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당한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빈혈이 많이 오고 네. 치매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대요. 오, 그런 연구도 있나 봐요. 네, 육류를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육류는 꼭 섭취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채식 너무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대요. 육류 섭취가. 더 안 드시는구나.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제 좀 적은 수치였는데 이게 네. 더 떨어지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적당한 양은 맞습니다. 괜찮나 봅니다. 어쨌든 과한 거나 너무 적은 게 문제지 적당한 양은 또 괜찮다고 하네요. 육류 섭취가 다이어트의 적은 아니었군요. 네. 많이 먹으면 적이겠지만 네. 적은 아니었던 걸로 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두림백도리님께서 육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맞아요. 해주셨네요. 우리 이슬공주님께서는 어제 저 감 10개 먹었어요. 밥 10공기 드신 거예요? 밥 10개면은 오이 200개. 뭐 그래도 먹을 때 먹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 저는 10개 먹으면 근데 감이 약간 원래 네. 좀 장에 안 좋지 않나요? 너무 식이섬유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네. 장 활동에 약간 지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장 기능이 원활하게 되실 것 같은 느낌? 네, 걱정이 됩니다. 다크신사님께서는 저녁에 과일을 즐겨 먹었는데 이런 변이 있나라고 해주셨네요. 뭐 드시는 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네. 먹으면서 이거 칼로리가 얼마라는데 밥 한 공기라는데 안 먹겠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는 운동만이 답이라는 거를 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거는 드시고. 마음껏 드셔도 된다. 지난번에도 우리 음식 얘기하면서 우리 애는 아토피가 있어요. 막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아토피에 우유가 좋지 않다더라. 뭐 이런 속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전히 근데 이건 논란의 대상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유를 약간 금기 음식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건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유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우유뿐만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가 아토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명에 1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유는 50명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약이 아니래. 양약 쪽 하시는 현대의학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네.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다라고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 질환의 원인을 단순히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쌓인 속열과 새는 장 증후군 등 장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약간 장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 네네. 이런 또 이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직 논란이 있긴 네, 하지만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가 뭐 장이 좀 안 좋다. 이런데 뭐 아토피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러면 우유를 당연히 드시면 안 되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뭐 고기, 뭐 우유로 만들어진 유제품,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다 먹으면 안 되시는 거고. 네. 우유 자체가 막연하게 아토피에 악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둘씩 오해들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에 대한 오해들이 맞습니다. 하나둘씩 풀리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렇게 또 한번 퀴즈를 내보죠. 네. 상품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제 또 우리 조합원께서 출연해주셨는데 초등 공부 국어가 답이다 라는 책을 또 저희 꿈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책과 함께 또 저희 조합원 중에 가수가 계시더라고요. 현우님이 계신데 그분의 CD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조금 있으니까는 조금 뒤에 나올 예정이니까 또 계속 재밌게 들어주세요. 또 우유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유가 각종 성인병에 좋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우유가 방금 전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또 성인병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또 바로 나왔는데요. 이 이유는 요즘에 성인들이 우유를 많이 먹느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려면은 많이 먹어라 약간 이런 인식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키 크려면 우유 먹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저같이 이제 25이 넘어가다 보면은 우유를 먹어도 필요 없으니까 안 먹어도 돼. 키는 더 이상 안 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유가 각종 성인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일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네,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인체 내에서 지방과 결합하여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흡수를 방해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1리터의 우유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11배나 높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간 칼슘에는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유도 적당히 먹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키가 클 수도 있겠고, 뭐,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성인병을 고친다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적당히 먹는 거 참 좋겠습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네, 저는 우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신가요? 엄청 작은데요? 키가 크시지 않나요? 아니요, 엄청 작습니다. 엄청은 아니시고 키가 크신데 어쨌든 또 계속 얘기해 주시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뇨병에 걸리신 환자분들은 당뇨병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하루에 한두 컵 정도의 우유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우유의 당 성분인 유당이나 락토로스는 다른 당류보다 체내에 느리게 흡수되어 혈당치를 서서히 상승시키고요. 인슐린 분비도 적게 자극해 혈당치 곡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걸 공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 병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우유 마시기를 좀 그러게요.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소 같은 거랑 또 함께 먹으면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는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먹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모든 좋은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그건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적당히 규칙적으로. 이게 참 건강해지는데 몸 건강도 그렇고 밥상 건강도 그렇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슬 퀴즈 하나를 좀 내야겠는데 자, 이 퀴즈를 내고 나서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또 댓글로 한번 확인해보죠. 왜냐면요.
답변을 받을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상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공부, 국어가 전부다. 네. 그 책과 함께. 네. 우리 조합원 가수 현우님의 CD를 2장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레어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나가는데 꿀은 당뇨병에 나쁘지 않다. 맞으면 O, 네. 틀리면 X 남겨주십시오. 선착순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꿀은 당뇨병에 나쁘지 않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맞습니다. 포도 껍질에 네. 하얀 가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씹다 보면 이게 농약 아니야? 뭐 이런 막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농약일까요? 그게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농약 아니야? 뭐 이런 엄청 생각. 빡빡 씻는 거. 네. 가끔 먹을 때 정말 깨끗하게 씻으려고 억지로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농약 잔류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하얀 가루는 농약이 말라붙은 게 아니라 과분이라 그래요. 과분? 네, 그러니까 그 단맛을 내는 것들이 뭉쳐 있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과분이 당분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러면 살이 찌나?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오히려 포도 과분의 성분은 지방족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 때 발효를 도와주는 효모의 서식처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자분들은 친환경 포도의 지표가 그 하얀 가루이다라고 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농약을 뿌리지 않는 포도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과분이 이렇게 흰 가루가 고르게 덮여 있고 광택이 없습니다. 그게 농약을 뿌리지 않은 포도인데. 반질반질한 것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떠오르네요. 네, 농약이 많이 묻은 포도는 광택이 나고요. 네. 농약 자국 때문에 얼룩이 지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포도가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짙은 보라색? 네, 짙은 보라색인데 약간씩 얼룩이 있다. 이거는 농약이 묻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서 네. 포도를 섭취하실 때 외형상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얀 가루가 있는 게 농약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 또 풀렸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냈던 거 답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거 반응이 참 좋은데요? 근데 O 아니면 X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 선착순을 찾으려면 많이 하려고. 시스타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스타님은 손이 엄청 빠르십니다. 저희가 조합원 퀴즈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늘 거의 1등으로 달아주세요. 우리 간사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꿀은 당뇨병에 나쁘지 않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시스타님께서는 O라고 해주셨는데 X라고 쓰신 분이 그럼 정답인 거죠. 네, 가장 먼저 해주신 우리 권순철님께서 X 제일 먼저 해주셨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저도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꿀은 부모님들이 무조건 좋다고 계속 먹으라고 하잖아요. 꿀은 뭐 나쁠 게 없다고. 네, 나쁠 게 없다. 네. 근데 그 당뇨병에 이제 걸리신 환자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꿀도 주성분은 여전히 과당으로 설탕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고열량이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꿀을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게 네, 진실입니다. 꿀이라고 막 설탕이랑 다를 것 같다고 막 생각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당뇨병이 나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권순철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오시면 드릴게요. 저희 게스트세요. 정말요? 게스트세요.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림백도리님께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우리 게스트시고 또 제일 먼저 X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한 분께 드리려고 생각했지만은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두림백도리님과 권순철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또 계속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것도 역시 퀴즈 하나 내죠. 재밌네요.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라. 네. 다 퀴즈로 아시죠? 이거 지금. 이거 또 궁금한 얘기인데 달걀 노른자. 네.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적은지도 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야 적어라고 생각하시면 X. 역시나 퀴즈 나갑니다. 여기 줄 하나만 좀 그어주실래요?
줄 하나 여기 하나 그어주시고요.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이 많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라고 생각하시면 X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 해보고 오죠. 음식 궁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었는데 네.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것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식 궁합 진짜 좋다 하는 것들 뭐뭐 있어요? 네, 우선 그 전에 이걸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순서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이 먼저 하셨다는 오드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어떤 거요? 이거 좀 안 네. 보이네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네네. 페이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조절이 가능한 거죠? 네네. 네. 자, 제가 지금 PC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스타님이 제일, 네, 오즈님께서 전 제일 페이지에 먼저시군요. 있으세요. 네. 아이고, 한번 제가 확인해봐야겠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즈님께도 선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장님이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권순철 씨께. 어쨌든, 네. 아닙니다. 오즈님도 드리고, 드림백도리님도 맞습니다. 드리고, 권순철님께도 함께 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음식 궁합 음식 궁합 얘기해보죠. 네. 우리 간사님이 이거 지적해주지 않으셨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욕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음식 궁합 베스트인 것들 먼저 살펴보죠. 네,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베스트 1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던 예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음식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멸치볶음 생각해보면은 네. 멸치만 볶지 않고 고추? 고추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저는 매운맛을 내려고 그러는가? 매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 궁합이 정말 좋아서 같이 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궁합이 좋구나. 네. 그 멸치에는 칼슘이 많지만 네. 이상하게 칼슘 흡수를 막는 인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풋고추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멸치와 풋고추를 같이 먹으면은 네. 멸치의 약점, 그러니까 칼슘 흡수를 막는 인에 대한 약점이 일부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칼슘, 인, 네. 철분. 멸치와 풋고추 함께 먹는 이유가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저도 그냥 멸치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개발하려고 그랬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네, 이유가 저도- 있네요.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두림팩토리님께서 게스트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우리 두림팩토리님은 게스트 아니시지만 당첨되신 거고요. 네네네. 권순철님께서는 네네. 우리 게스트지만 네. 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써주신 오즈님께도 네. 세 분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음식 궁합 좋은 걸로 저 알고 있는 거 된장이랑 부추가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맞습니다.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부추를 즐겨 드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된장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짭짤함, 그러니까 나트륨. 과다한 나트륨. 맞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나트륨은 된장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부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게 바로 부추라고 합니다. 네, 부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륨이 체내 흡수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될 때 네. 나트륨을 함께 끌고 나가서 나트륨이 몸속에 많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된장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은 나트륨도 적절히 조절도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렇구나. 네. 저는 좋다고 들었는데 왜 좋을까 궁금했는데 이유까지 오늘 함께 설명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된장찌개 그럼 만들어 먹을 때 부추도 같이 넣거나 혹은 뭐 쌈을 싸 먹을 때도 부추도 함께 된장과 네.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쌈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제가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저희 쌈 먹을 때 그 쌈장이나 된장 같은 게 나트륨이 많아서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나트륨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부추도 많이 따라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고깃집만 나오는 건가? 요즘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반찬으로라도 나와요. 그걸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주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수했나봐요. 주옥 같은 마초님이 2등이라는데요? 사무국에서 추후에. 아유.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즈님,
주옥 같은 마초님, 권순철님 맞습니다. 아, X 한글로 써주셔가지고 제가 뭐 빨리 본다고 하면서 O로 봐버렸나 봐요. 이게 바로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수를 엄청나게 해버렸는데 네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마네님께서 오즈님, 주옥 같은 마초님, 권순철님, 두림팩토리님 순서로 확인된다고 해주셨는데 네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살펴볼 텐데 음식 궁합 잘 맞는 거 베스트들 또 한 번 더 얘기해봐요. 맞습니다. 북엇국에 달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네. 이유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예전 우리 선조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는지. 네네. 그 달걀이 북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을 상승시켜서 단백질 영양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씹히는 맛이 있어라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라고 이렇게 달걀을 푸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 단백질을 쉽게 원활하게 섭취를 하고 이게 몸에 더 좋게 들어가게 하게끔 북어에 달걀을 풀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 해장하실 때 북엇국 드신 적 있으세요? 그때 달걀 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타깝게도 북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 우리 간사님이시지만 네. 어쨌든 북엇국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이유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음식궁합 베스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뭔지 X인지 네.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간사님의 답변부터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써주셨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확인했다가는 또 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X입니다. X! 네. X가 정답이었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닙니다. 이건 많은 거잖아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중의적인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단면만 보면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하면은 이게 X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나왔어요. 네. HDL이라고 해서 하이 무슨 콜레스테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많다고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을수록 더 좋은. 좋은 콜레스테롤.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안 좋은 건 LDL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달걀 노른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준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하는데요. 이게 뭐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흡수되고 몸에 축적되는 것은 약 30%에 불과해서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빼고 흰자만 먹어야지 이건 맞아요. 아니라고. 건강에 안 좋다고. 네, 전혀 정말 오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걀을 요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기름입니다. 기름? 네. 기름 종류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괜히 그 기름 때문에 지방산만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물성 기름이 뭐 샐러드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게 달걀 네. 프라이 같은 거 할 때. 네, 그렇죠. 기름도 또 중요하네요. 어쨌든 정답은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X 네. 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2번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줄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네님께서 줄을 그어주셨는데요. 드림팩토리님이 첫 번째죠? 그런 것 같죠? 제 거 지금 뜨지 네, 않군요. 기기가 지금 네. 드림팩토리님이 첫 번째인 걸로 확인되고요. 반값 기름값만 복진님께서 두 번째로 X라고 해주셨습니다. X 드림팩토리님께서 또 첫 번째에 이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저 실수한 거 아니죠? 네. 네. 맞죠? 네. 맞죠? 네. 와, 슬라즈님께서 완전 반대로 알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홍배우님께서도 다 틀렸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만큼 많이들 네. 오해했던, 저 역시도 오해했던. 저 역시도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먹었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네. 함정이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함정을 계속 팠나 봐요. 네.
드림팩토리님께서 또 저예요? 가만히 있자. 오늘 무슨 꿈 꿨지?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돼지 꿈 꾸셨나? 네. 오늘 오해들의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내보고요. 네. 음식 궁합이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영양소나, 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음식 궁합 워스트에 뽑힌 음식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저도 조사하다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이게 가능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면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네. 맥주에 치킨 네. 혹은 맥주에 땅콩 많이들 드세요. 맞습니다. 이거 어때요? 네, 그게 소화불량의 최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런 네. 거예요. 땅콩이나 치킨은 당연히 지방이 많으니까요. 뭐 땅콩 지방이 80% 이상이라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맥주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더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찬 맥주의 온도는 소화기관의 온도와 차이가 너무 커서 네. 소화기관의 운동에 방해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소화도 안 되는 땅콩이나 지방이 엄청 많은 치킨이 들어가면 네. 소화가 더 더뎌진다고 합니다. 소화불량에 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좀 지양해야 될 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소화기관이 엄청 튼튼하다 하신 분들은 네. 상관은 없겠지만 맥주가 먹으면 시원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시원함이 소화기관에는 약간 좀 불편함을 주나 봐요. 네. 지방이 많아서 또 네. 소화가 더뎌진다. 이런 얘기 재밌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장어와 네. 복숭아. 네. 이건 잘 드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억지로 짜맞춰 보자면 네. 방금 뭐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먹고 집에 와서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신 거예요. 혹시나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 네. 근데 이 두 조합이 이걸 방송에서 근데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어떤 설사. 네네.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구나. 네. 네, 장어 역시 지방 함유량이 21%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소화가 약간 더딘 편인데요. 지방 함유가 높으면 네. 소화가 좀 그쵸. 불편하네요.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근데 아무튼 이 장어가 소장에 가서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네. 복숭아의 유기산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소장까지 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산성분이 만나면은 알카리 성인장에 자극을 줘서 상대적으로 이걸 많이 하게 된다고. 이거라고 하면 설사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 단어를 네. 할 때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방송에서는 삐 처리하고 막 그러던데? 그것도 모자이크 돼서 나오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네.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네. 설사 의학적으로. 네. 이게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복숭아 참 좋아하는데 복숭아 좋아하세요? 네, 혹시? 저도 복숭아 장어도 좋아하시나요? 장어도 좋아해요. 북어는 안 좋아하시는데 장어는 좋아하시는구나. 네. 같이 먹으면 네. 안 되니까는 이것도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겨울철 되다 보면은 조개구이 많이 먹잖아요. 그쵸.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떠올렸는데 식당 주인들이 저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요. 네네. 조개구이를 먹으면은 옥수수 버터 이렇게 옥수수 버터라고 하는 건가 그걸? 반찬이요? 반찬으로 네, 나오는 거? 옥수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콘치즈라고 하는 건가요? 콘치즈? 맞아요. 치즈 이렇게 해서 막 따뜻하게 해서 나오고. 맞아요. 그런 게 꼭 철판 같은 데 나와요. 이런 게 꼭 나와요. 근데 조개와 옥수수가 같이 먹으면 식중독 유발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킨. 네. 조개는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네. 산란기는 스스로 독성 물질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조개를 먹고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옥수수 때문에 그 조개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해균을 빨리 배출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장에 남아있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이나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네. 배탈. 네.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릴 수가 맞습니다. 또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조개구이집에 가면 반찬으로 나오는 게 치즈가 얹어 있나요? 마요네즈가 얹어 있나요? 뭐 그런 콘치즈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호일 위에 올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걸 먹는데 조개구이와 함께 먹으면 좀 안 좋겠네요. 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저도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설탕 엄청 많이 뿌려서 먹었어요. 네.
네. 그건 또 궁합이 좋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단적으로는 비타민 B 손실이 많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토마토에 설탕을 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설탕의 당분을 소화하느라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다 소화돼 정작 몸에 흡수된 비타민 B군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 건강해지려고 토마토를 먹는데 그때 설탕을 함께 뿌려 드시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이들이 단 걸 좋아해서 토마토에 설탕 같은 거 많이 뿌려 주실 텐데 비타민 B군이 다 소모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 주의해야겠네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네. 또 그 설탕 타먹는 또 그걸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유에 설탕 타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유가 약간 어떤 분들은 비리게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뭐 성인들한테도 그렇고 설탕을 조금 타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설탕 때문에 비타민 B1 손실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안 먹어야 되는 이렇게 조합이 안 맞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유에 저희 시리얼 먹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인가요? 네, 설탕 과당이 약간씩 묻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군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리얼 좋아하세요? 네, 저 시리얼. 저도 좋아하는데 비타민 B1이 많이 손실이 됐겠네요. 제 몸에서 많이 먹어서. 저는 근데 시리얼 정말 좋아하는데 뭐 갑자기 또 3000% 잠깐 빠져보자면 GMO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시리얼을 안 먹게 됐어요. 대부분 다 콘으로 옥수수를 만드는 거라서 그 후로는 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우유와 설탕, 비타민 B1이 손실되고 역시나 시리얼도 우유와 같이 먹으면 비타민 B1이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하하님께서 좋은 궁합으로 또 나쁜 궁합을 피해서 야무지게 많이 먹어야겠어요. 식욕이 상승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이때 좀 배고플 시간이에요. 11시쯤이 다 돼가기 때문에. 오이랑 당근을 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오이 썰어져 나오고 당근 썰어져 나와요. 그때 이렇게 좀 먹거든요.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은 오이 먹다가 내려놓고 좀 갑자기 당근을 집어서 먹기도 하는데 뭐 비빔밥에도 같이 들어가고요. 보쌈집에도 가서 요즘에 같이 먹으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그렇게 궁합이 안 좋은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몰랐던 얘기네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이와 당근은 그냥 생으로 먹지 않아도 비빔밥? 혹은 뭐 이런 데 들어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정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오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지만 오이를 썰 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인 죄송합니다. 아스코르비나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근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함께 먹으면 비타민 C를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C를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더 극대화되는. 근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약간 이건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조리할 텐데 식초를 약간 넣으면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데 두 개를 같이 넣고 비타민 C를 상대적으로 손실을 막으려면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손실을 막을 수가 손실은 어느 정도 막을 있네요.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맞아요. 비빔밥, 보쌈 이런 데다 오이, 당근 많이 들어가죠. 네. 오이를 썰 때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그 어려운 얘기 효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썰어 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 거는 그것도 오이를 써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다 깨무니까. 어쨌든 약간 식초를 더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개누리님께서는 우리 박지호 간사님과 같이 시리얼 집에 있는 것도 다 쓰레기통으로 갔다고 하시네요. GMO 때문에 안 드시나 봐요. 맞습니다. 꼼꼼녀님께서는 홍시를 좋아하는데 요구르트 만들어서 홍시랑 같이 먹고 있다고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최대한 찾아서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모든 음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확인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쉽지만은 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다행히 박지호 간사께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좀 적어가겠습니다. 소녀님께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완전 맛 좋은데 하셨는데 맞습니다.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타민 C가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식초 약간 넣으시면 돼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뭐 맛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뭐 영양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개가 그 오이나 당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을 최악으로 만드는 게 같이 먹는 거라는 거지. 먹는다고 아까 장어나 복숭아의 조합처럼 뭐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너무 이거는 뭐 기피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차들도 많이 드세요. 차. 뭐 생강차, 유자차, 네. 홍차들도 드시는데 홍차에 꿀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 네. 또 좋지 않다고 돼 있네요. 네, 요즘 정말 홍차가 정말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찻집이 생기면서 커피를 상대적으로 약간 좀 카페인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드시는데 홍차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는데 이게 그냥 그 저희 캔으로 나오는 홍차도 아마 꿀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철분을 몸에서 배출하게 해서 조합이 안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철분도 몸 밖으로 내보내는군요. 네네, 그 홍차의 떫은 맛 때문에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향균 작용을 하는 홍차 속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꿀의 철분이 이 탄닌과 결합을 하게 되면 탄닌 산철로 변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분 배출을 약간 좀 막으려면은 네. 이게 아까 우유랑은 좀 다르게 꿀 대신 차라리 설탕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면 오히려 떫은 맛도 없애고 철분 배출도 막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홍차에 예전에 저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가 교무실에 갔다가 네. 홍차에 우유를 넣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설탕 대신에 우유도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또 음식 궁합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니요, 이어가도록 하죠. 짜장면과 네. 탕수육. 네. 이거 늘 거의 세트 메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집에서 필수죠, 늘 필수. 세트 메뉴로 팔아요. 네. 짜장면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맞아요. 아쉽나요? 맞습니다. 탕수육이 세트로 나오는데.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때요? 이 궁합은?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궁합이라고 해요. 왜냐면 뭐 중국 음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많아서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탕수육과 짜장면을 같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에 비해 설탕과 기름을 잔뜩 뿌려서 조리를 한 거기 때문에 칼로리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탕수육은 342kcal고요. 짜장면은 537kcal인데 탕수육과 짜장면 모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이라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네. 혈당을 이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작용들이 이제 당뇨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 좋고 또 이 두 식품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적당량 저장된 뒤에 남은 칼로리는 모두 지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모두 지방으로. 이게 또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거부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짜장면 하면 탕수육이고 또 짬뽕 하면 탕수육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탕짜면도 나와요. 탕짜면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먹는 같이 것도 나왔는데. 나와요. 아유, 참. 네. 이건 포기하기 힘들긴 하지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원래 이것 때문에 그 궁합이 되게 빨리 떠올랐었어요. 저희 무조건 햄버거에는 콜라잖아요. 그쵸? 혹은 탄산 스프레드 뭐 이런 탄산음료? 것들을 먹잖아요. 정말 안 좋은. 얼마나 안 좋아요? 그게 또 방금 햄버거는 당연히 네, 딱 그냥 생각이 나지 않나요? 콜라 자체도 안 좋습니다, 사실. 콜라 자체도 안 좋긴 한데 햄버거는 칼로리는 높은데 비해 영양분이 너무 낮아서 예전에 저희가 정크푸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그쵸. 네,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콜라 속에 들어있는 인과 탄산이 햄버거에 그나마 들어있는, 네. 그나마 조금이긴 하지만 들어있는 칼슘이나 무기질을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뼈를 좀 약화시키는 이런 게 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햄버거를 먹을 거면 네. 콜라보다는 주스나 우유를 먹는 게 낫다고 합니다. 햄버거와 우유라니요. 고기에 우유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햄버거 우유 먹으면. 지금 얘기해주신 두 개는 살짝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삼겹살 집에 가면은 네. 또 빠지지 않는 것들 있죠. 냉면 드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 갈비집 가면은 네. 물냉, 비냉 중에 선택을 하지. 근데 그렇잖아요. 엄청 고민하잖아요. 네, 뭐 먹지?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정말 기사에 따르면 최악의 조합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 열량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열량이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물냉면이 그 탕수육보다 열량이 훨씬 높습니다. 407kcal에 달하고요. 쌀밥 한 그릇의 열량이 344kcal에 비하는 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와. 그래서 한 박사님은 고깃집에서 마지막이 아쉽다면 냉면이나 밥 시키지 말고 차라리 고기를 2인분 추가해서 먹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네. 와. 정말 합리적이지 않으십니까? 와, 근데 진짜 맞아요. 고기 딱 먹고 나서, 좀 뭐 아쉬운데? 냉면. 네. 혹은 공깃밥. 네, 거기 된장.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차라리 아쉬울 때는 고기를. 네, 고기를 차라리.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돼지고기 자체만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물냉면보다는 된장찌개에 밥을 조금 먹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돼지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콩 안의 레시틴과 사포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전하다, 포기를 못 하시겠다 네. 라고 하시면 차라리 물냉면보다는 된장찌개를 시켜서 밥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냉면은 되게 네. 칼로리 안 높아 보이면서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진짜 네. 완전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칼로리 맞아요. 안 높아 보이게 생겼으면서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조림 팩토리님께서 정확한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국 음식 몸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먹지 않나요? 그러게 맞습니다. 햄버거랑 콜라도 안 좋은 거 알면서 네. 맛있게 먹죠. 네. 먹는 거 얘기하니까 더 배가 고픈데 네. 오늘은 아주 재밌게 네. 음식 궁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건 사실 저희 청취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궁금해서 진행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다뤘으면 좋겠는 거 네.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호 간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추운 길 돌아가실 때는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녀님께서 물냉면 이 음흉한 것 하고 남기시네요. 그리고 되게 음흉하다. 네. 간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아이유의 하루 끝 띄워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